자,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10시 반 수업이잖아. 네. 그지? 요 지도 보면 알겠어? 네. 여기가, 아이고. 아이씨,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여기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건물이잖아. 라엘 헤어라고 돼 있는데, 그치? 네. 맞지? 그리고 쭉 올라가면 농협 있지? 네. 여기 농협. 네. 자, 이 농협 건물의 3층에. 알겠지? 농협 건물 3층에 보면 한수희 과학 전문학원 해놓고 이관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알겠지? 글로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제일 큰 강의실이 있어. 아마 생물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쓰는 강의실인데, 거기가 이제 10시 반 수업이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생물 10시 반 수업 듣는 사람 있어? 여기는 없어? 우진이 10시 반이니? 수요일이요? 하네. 무조건 10시 반. 그래. 그 건물에 똑같아. 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글로 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그죠? 진도를 나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내용 정리는 여러분들이 보니까는 뭐 한 번씩은 했던 사람들도 있어서 대단히 자세히는 안 하고, 알았지? 그래도 자세히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모아져 있는 게 보니까는 수능 완성이에요. 알겠죠? 수능 완성이고, 그래서 수능 완성에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내용은 요걸로 요렇게. 그러면 이제 14, 이게 이제 테마가 18까지 있거든. 그러면 14, 15, 16, 17, 18. 5테마로 끝낼 거야. 내용은. 자, 그러고 나선, 자, 중화 반응은 그 특강을 할 거야. 알았지? 중화 반응 자료 해석하는 건 훈련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화 반응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엔 제가 중화 반응은 일단 요 수능 완성 끝나고 나면 이제 특강을 할 거예요. 알겠죠? 특강을 하는데 뭐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몰라. 내 계획은 그래. 알았지? 근데 문제 위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아. 이 단어는. 알겠지? 그래서 문제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 하고요. 나눠준 게 기출입니다. 알겠죠? 기출문제, 자이스토리 문제니까 일단 내용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엔 수능 완성 문제 풀고, 수능 완성 푼 다음에 뭘 푸냐면 요 기출문제를 같이 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아무래도 숙제로 나가겠지. 그쵸? 숙제로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수업 시간에는 수능 완성 가지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 나간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 그거 보면 알 거야. 그 기출문제 단원을 보게 되면, 잠깐 보자. 자, 기출문제 단원이 지금 역동적인 반응이 이게 다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일단은 요렇게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풀어야 될 내용이고, 중화 반응이 무조건 1등급 킬러야. 알겠지? 그래서 요 1등급 킬러 문제는 제가 특강을 진행한 이후에 풀도록 할게요. 알았죠? 중화 반응 자료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아는 게 좀 많아야 되니까 그건 특강을 진행한 다음에, 자, 일단은 이제 중화 반응은 여기 수능 완성에 있는 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순서대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쫓아오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하고 출입환원 열. 자, 이것도 얼마 안 걸려. 이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하면 돼요. 그럼 이게 한 2, 3주 정도 걸릴 거야.
수능 완성을 다 하는데, 알겠지? 그럼 2, 3주 정도 걸리면 그 다음엔 이제 중화반응 특강하고 그 다음에 중화반응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시간이 많이 걸려. 알았지? 어차피 중화반응은 무조건 1등급 킬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료를 다시 새롭게 뭐 이제 만들어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겠지? 그래서 내가 자 이거 풀어오세요 그럼 풀어오면 되고, 여러분들이 더 풀고 싶으면 뭐 앞서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화반응은 제가 특강 자료 준 다음에 그 특강 자료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화반응 맨 마지막으로 좀 빠지겠지, 그지? 중화반응 앞부분에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알았어? 그럼 이제 중화반응만 하다가 12월에 끝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뭐 다른 단원도 좀 봐야 되니까 그 단원 하고 중화반응 끝으로 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수능 완성이 있는 건 할 거야. 알았지? 예. 자,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쫓아오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봅시다. 거기 자,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이랑 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이 가능하다, 그지? 그러니까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게 되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나타내 주는 게 가역 반응이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가는 게 정반응, 그 다음엔 여기는 역반응,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역반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화살표를 이렇게 써서 나타내주면 무조건 가역반응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게 가역반응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반응은 가역반응이야. 가역반응이 아닌 건 없어. 그러나 굳이 몇 가지를 나누어서 비가역 반응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1단원은 무조건 비가역 반응이야. 1단원에 나오는 모든 반응은 비가역 반응.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비가역 반응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비가역 반응이 이제 뭐냐? 자, 세상의 모든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지? 그런데 그 중에 굳이 역반응이 정반응에 비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썼네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일어난다는 얘기야? 일어난다는 얘기야. 일어나긴 하나 그게 되게 작기 때문에 얘네들 몇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비가역 반응이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소 반응과 같이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 자,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는 흔히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이산화탄소, 뭐 기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소 있죠? 금속과 산의 반응, 수소. 자, 수소도 기체죠? 그럼 주로 이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중화 반응도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2단원에서 중화 반응이 나오잖아? 근데 그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 그 중화 반응은 한쪽으로 100%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엔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반응이 있는데, 앙금 생성 반응은 이게 AgCl이라는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산화칼슘이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석회수. 석회수가 되고, 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CaCO3가 되면서 이게 고체죠. 그 다음에 H2O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앙금이 생성될 때. 자, 그럼 비가역 반응은 기체 생성, 중화 반응, 앙금 생성. 이렇게 세 가지가 비가역 반응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가역 반응은 이제 이거와 다르게 역반응과 정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상태 변화.
물이 얼기도 하고 물이 녹기도 하고. 알았지? 그렇듯이 예, 상태 변화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이 대부분 다 뭐에 해당하냐면 상태 변화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엔 용해. 자, 물질이 녹는 거죠. 물질이 녹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석함지에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이 녹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탄산칼슘이 형성될 때는 뭐였죠? 아까지? 비가역이었지. 예를 들어서 CaOH2가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게 되면 CaCO3가 돼. 자, 그럼 이거는 가역이었어? 비가역이었어? 이건 비가역이야. 그러면 여기다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게 되면 요 놈이 다시 녹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석회수에다 이산화탄소를 계속 넣어주면 뿌옇게 되다가 다시 허옇게 돼. 그러니까 뿌옇게 됐다가 다시 맑아지는 거야. 왜? 뭘 형성하니까? 이와 같은 탄산수소 칼슘을 형성하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놈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죠? 탄산소 칼슘이. 그럼 다시 뭐가 만들어집니까?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 따라 탄산칼슘이 탄산소 칼슘이 녹을 수도 있고, 그게 뭐야? 녹는다는 얘기는 그게 석회동물이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녹았던 탄산수소 칼슘이 떨어지면서 탄산칼슘을 만들면 이게 종유석, 석순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험실상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에다가 석회수에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요번에 어느 고등학교지? 내신 시험에 보니까 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참신한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것도, 요런 상황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건 2단원에서 무조건 무슨 반응 배운다고? 예, 가역 반응을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역 반응에서 우리 평형이라는 개념을 좀 볼 텐데, 자,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H2O를 예를 들었을 때 H2O가 액체고 이제 H2O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내려오는 경우를 각각 증발과 응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발과 응축. 그럼 이걸 갖다 이제 반응으로 쓰게 되면 H2O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는 거야. 이건 반응으로 쓰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있는 애가 날아가서 수증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증발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근데 겉보기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정지 상태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역 반응에서는 정지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왜 못 써?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시점이든 어떤 경우든. 알았지? 자, 그래서 겉보기는 정지 맞아.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자,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동적 평형은 말 그대로 지금 변화는 있어 없어? 있어. 있다고.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는 게 변화니까. 하지만 겉보기로는 정지라서 평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적 평형이라 그러는데, 이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이 평형의 예를 몇 가지 본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가역에서 상평형 봤었죠. 그죠? 상평형. 자, 상평형은
평형은 두 가지 상이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겉보기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상평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발과 응축에 관한 동적 평형이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자, 증발과 응축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날아가요. 날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증발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날아간 기체들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응축이라 그래요. 알겠지? 자, 그러면 증발과 응축이 있는데, 자, 증발하는 속도. 자, 증발 속도는 두 가지에 의해서만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온도. 자, 온도는 어떨 때 증발이 잘 되겠어? 높을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엔 이 물질을 이루는 분자간 인력. 어떨 때예요? 작을 때. 자, 그럼 한 가지 물질이라면 뭐에 의해서만 달라져?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져.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증발 항상 같아요. 자, 그 다음 응축 속도. 자, 응축 속도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그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증기의 몰수. 알았지? 그러니까 증기 몰수에 따라서만 결정이 돼요. 다른 것들은 결정 안 돼요. 물질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경우에는 일단은 맨 처음에는 증기가 별로 없죠. 증기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증발 속도가 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은 증기가 많아졌죠, 여기. 자, 증기가 많아졌으니까 응축 속도는 좀 증가했겠네. 증발 속도는 똑같다 그랬어. 응축 속도는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응축 속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겉보기 정지 상태. 다시 말하면 뭐의 변화가 없는 거야? 수면의 변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액체면의 변화가 없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날아가는 놈하고 내려오는 놈이 같다 이 말이지. 그럼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가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적 평형이 이제 상태 변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증발 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알겠지? 거기에 반해서 응축 속도는 점점 커지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점점 커지다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요 t 시간 이후가 이제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지금 얘기는 마개를 막았잖아. 마개를 막았다고. 자, 근데 이거 여기가 물이라 그러고 이게 마개를 열어놨어. 그치? 마개를 열어놓게 되면 여기가 V고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무슨 속도? 증발 속도야. 응축성은 어떻게 될까? 조금 커지긴 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증발 속도가 같아지진 않아.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응축 속도가 작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야 돼? 액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얘들은 그냥 빵 돼버려. 빵 돼버려요. 이렇게 빵 돼버리는 거지. 분위기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마개를 닫아놨을 때 이런 동적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자, 두 번째는 용해 과정에서입니다. 용해 과정. 자, 용해 과정은 뭐냐면, 자, 충분한 용매에 용지를 넣었을 때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러한 용질이 녹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용해라 그러고요. 녹은 용질이 다시 용질이 되는 건 석출이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용질을 집어넣으면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용해와 석출 중에 용해의 속도가 더 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지. 불포 용해기를 하면서 더 녹을 수 있다. 자, 그러나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자, 지나게 되면 이제 이에도 마찬가지로 겉보기 정지. 다시 말하면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어떨 때예요? 같을 때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해 평형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 그래. 그래?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녹아.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과포화라 그래요. 아주 조금이라도 더 녹으면. 근데 이 과포화는 되게 불안정하거든. 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자극을 주게 되면 어느 상태로 돌아오냐면 바로 포화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포화 상태로 돌아올 때는 뭐의 속도가 더 빨라야 돼? 용해하고 석출 중에는 석출이 더 커야지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용해 평형이라 그래요. 그럼 용해 평형은 어떤 상태? 이와 같은 포화 용해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용해 평형이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두 가지는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얘들은 물리적 변화라 그래요. 그지?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뀌니까. 자, 그렇다면 변화에는 물리적 변화 말고 화학적 변화도 있죠. 그게 뭐예요? 화학 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에서는 이제 화학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NO2하고 N2O4가 있는데 NO2하고 N2O4에서 이 색깔이 있어요. NO2는 갈색이고 N2O4는 무색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자. 여기에 NO2를 집어넣었어요. 네. 자, NO2를 집어넣으면 일단은 반응물에 NO2를 집어넣었으니까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됐을까? 갈색이 됐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를 보는 거야. 안을 쫙 보게 되면 이게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변해요. 연한 갈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색깔 변화가 없어. 그럼 더 이상의 색깔 변화가 없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뭐야? 겉보기 정지죠. 그런데 정지라는 게 없다며, 가역에서는. 자, 얘는 연한 갈색이니까 NO2도 있고요. N2O4도 있어요. 근데 NO2가 N2O4가 되는 속도하고 N2O4가 NO2가 되는 속도, 이게 서로 같은 거죠.
그지?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가 돼버리면서 이걸 가리켜서 동적 평형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동적 평형인데 어떤 변화에 대한 동적 평형이냐면 화학적 변화에 대한 동적 평형이라 그러고 이걸 화학적 평형이라 그러고 줄여서 화학 평형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얘를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용해 평형이라든가 상평형하고 동일하게 동적 평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평형에는 첫 번째, 자 이렇게 쓰면은 반응물이죠. 이렇게 쓰면 생성물입니다. 이 농도들이 일정해요. 자, 맨 처음에 NO2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자,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 NO2의 농도예요. 자, 요 놈은 N2O4의 농도예요. 그렇게 되면 요 시간 t에서 자, 반응을 했죠. 요만큼을 반응을 했어요. 요만큼이 생성이 됐죠. 그치? 자, 그러면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양은 항상 개수비야. 이건 똑같아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2대 2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요 t 시간, 요 시간이니까 요 이유가 평형인데 평형에서 반응물과 생성의 농도가 같아 안 같아? 같진 않아요. 근데 일정은 하죠. 알았지? 일정하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 그래서 일단은 정반응 속도, 아까 전에 그 뭐 증발 속도 같은 경우 일정했지만 얘는 반응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응물은 줄어들면 속도가 감소해요. 그게 정반응이야. 알았지? 그래서 반응물이 줄어들면 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하죠. 자, 그러면 얘가 정반응의 속도라면 역반응의 속도는 N2O4가 생성물이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N2O4는 생성되면서 역반응 속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증가를 합니다. 역반응 속도가.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같아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 거로 나타내 준 게 역반응의 속도입니다. 정반응을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제가 까만 거로 쓴 게 정반응의 속도, 그 다음에 역반응 속도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화학 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 자, 지금까지 봤던 상평형은 증발이나 용해 속도는 변하지 않아. 알겠지? 그런데 화학 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 감소하게 되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 여기 이유가 이제 무슨 평형이라 그래? 이걸 화학 평형이라 그러는 거야. 여기가 평형이 되는 거고, 이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평형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뭐 있어? 상평형, 용해평형, 그 다음에는 화학평형. 여기에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단원, 바로 뒤에 단원에 보면 이제 평형 상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평형 상수를 K라 그러는데, 이 K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의 비를 뜻해요. 물론 어떤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근데 이 값이 말이죠, 일정하더래. 뭐에 따라? 반응에 따라. 한마디로 결정되어 있는 값인 거죠. 상수니까. 그러니까 상수라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법칙입니다, 얘들은. 마치 만유인력 법칙처럼 화평의 법칙이야. 그래서 모든 가역 반응의 평형 상태의 농도의 비는 같다. 근데 농도는 다를 수 있지. 맞잖아.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건 얼마야? 1이다 이거지. 알겠지? 자, 이게 이제 평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형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뭐 어렵겠죠. 자, 봅시다. 테마 대표 문제예요. 자, 수능이죠, 수능. 자, 먼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관한 얘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발과 응축이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상태. 이건 일이평형이죠. 알겠지? 그 다음엔 또 하나의 단서는 C가 1보다 크대. 그럼 C가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T2는 평형이 아니야. 평형 아니죠. 왜 평형이 아니냐면 여기는 1이잖아. 근데 C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T2에서 T3로 갈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요 정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A. 자, T1과 T2는 모두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증발하고 응축 중엔 자, 증발하고 응축 중에는 뭐가 더 커요? 증발이 더 크죠. 그치? 뭐 우리 앞에서 그래프 그려봤잖아. 자, 그러니까 A는 1보다 어떻다? 1보다 작다가 맞겠죠? 자, B는 1이다. B는 1이 될 수 없죠. 왜? 평형이 아니라 그랬잖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엔 T2에서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아니라면서 T2는.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답이죠. 할만하죠? 이런 것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에서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자, 문제 몇 문제 없으니까 오늘은 푸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예. 자, 1번에서부터 쭉 가서 예, 3점까지. 3점도 몇 개 안 돼. 다 풀어보세요.